안녕하세요, 민입니다. 또 며칠 전에 저녁에 퇴근하는 시간에 잠시 조금 미쳤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앞머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래 여름에는 앞머리를 만들면은 안 되는데 뭔가 변화를 자꾸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또 변신을 하게 되었네요. 너무 생머리다 보니까 보기가 좀 그래서 또 조용할 때 앞머리 펌도 해봤습니다. 오늘 시간은 오늘 시간은 아이 다루기, 신학적 시선으로 접근하기, 아이 스스로 등교하기 편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5학년이 되다 보니까 저희 아이는 좀 특별한 경우고 보통은 1, 2학년 때 혼자 등교하는 것을 다 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는 특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아이기 때문에 5학년 때까지 제가 줄곧 아침마다 동행하고 학교도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학을 갔었을 때도 거리가 좀 멀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또 이렇게 등교하고 왔다가 또 학교할 때도 버스 타고 갔었을 때도 있었고 정말 이런 특별한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5학년이 되었고 자기 의사 표현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껏 연차가 많이 이제 찼으니까 부모의 이 잔소리가 또 듣기 싫은 그런 때가 왔어요. 그래서 5학년쯤이면 이제 혼자 등교를 시켜도 되겠다. 부모가 어쩌면은 부모 밖에 사람들 관심 대상자들에 비하면은 조금 섣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에 그렇게 자꾸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소망했었고 자꾸 이번 연도에 이렇게 실천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뭐 학교 때는 아이 미행도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학교도 시켜보고 했는데 등교만큼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일단은 등교 시간이 있고 그리고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혼자서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것까지 정말로 쉽지는 않잖아요. 잠이 더 많은 시기고 그리고 아침밥도 입맛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케어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도 뭐 지금까지 참 아침을 좀 바쁘게 그렇다고 좀 너무 부지런해서 일찍 일어나서 모든 걸 다 챙겨주고 여유 있게 챙겨주고 그런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잠을 충분히 잘 걸 다 자고 그리고 조금 빡빡한 그런 시간에 아이와 함께 준비를 해서 나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등교가 제가 조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저희 아이의 또래 애들 또 이제 만나서 같이 등교하는 경우가 있어서 인사하고 그리고 뭐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들을 또 공유하고 그런 점에서 졸업 때까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나이가 차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체력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받쳐주지 못하고 그리고 시기가 지금 장애인 활동 구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지금 좀 마련해 주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뭐 본 직업을 계속 했었더라면 또 계속 등교를 했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직업이 또 생기고 거기에 적응하려면 아이를 정말 확실하게 좀 자립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항상 아침에는 아이와 같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제 마음은 항상 조급하고 그리고 길을 나섰을 때도 아이가 고분고분 걸어가질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항상 예민해져 있어서 최근에는 그러면 내가 좀 아이와 떨어져서 가야 되겠다. 미행은 아니고 그냥 부모는 있어야 되니까 아이한테 이제 같이 잘 맞추어 걸어가지 않고 네가 앞서가면 내가 이제 뒤따라 가겠다. 조금 거리가 멀어져야지 잔소리를 하나라도 덜 하게 되니까 저도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에 좀 지쳐 있고 조금 떨어졌으면 좀 줄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아이한테 말을 하고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학교에 갔었습니다. 아이가 그래도 적응을 잘해서 엄마가 뒤따라오는 것을 알고 한 번씩 장난칠 때도 있는데 그때도 뭐 참을 때도 있고 좀 심하면은 조금 케어해 줄 때도 있는데 그렇게 무탈하게 등교를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번 주 이번 주 며칠 되진 않았는데 거리를 두면서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항상 아이는 천하태평이죠. 그리고 부모는 마음이 조급하니까 제가 걸음이 더 빨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등교 시간 30분은 딱 맞추기 위해서 마음이 조급하니까 이 걸음걸이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걸음이 되고 아이는 느린 걸음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장서서 이렇게 등교를 하다 보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아이가 먼저 걸어가야지 부모가 먼저 걸어가면 되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습관이 좀 며칠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이가 더 뒤처지고 저는 더 빨라지고
그렇게 간격이 더 멀어지니까 그날은 정말 또 하나님께서 제 하루를 개입하시더라고요. 고난이죠. 그래서 일단 그 집에서부터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등교를 준비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조금 지각 각이겠다 이런 짐작도 했었었는데, 아이에게 이렇게 가면 정말 지각이니까 좀 빠른 걸음으로 걸어줬으면 좋겠어. 이것보다는 좀 더 강한 어조였겠죠. 조금 계속 설득하고 좀 다그치고를 했었었는데, 참, 이 시간만큼 지나면은 이제 선생님께 조금 지각하겠다고 연락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걸었는데 결국에는 늦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미리 10분 정도 좀 늦을 것 같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제가 화가 이렇게 내려갈 것 같아요. 정말 30분을 맞춰야 되면은 화가 있는 대로 다 나겠지만은 오늘은 좀 늦는다 하고 당연히 일어날 일이니까 10분 정도 이렇게 하니까 화는 좀 괜찮았었는데, 아이가 정말 뭐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따라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저만 그 교문 근처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그 30분이 딱 넘어가면 아이에게 말을 해야 되겠다. 그 대신 감정을 누르고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30분이 지나고 이제 아이가 서서히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지금 30분이 넘었다고 다가가면 내가 또 화가 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운동장으로 가서 기다렸다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운동장으로 갔었는데, 그때 조금 아이가 조금 하면은 주목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당연히 부모는 지각인데다가 하면은 안 될 행동을, 주목을 받을 행동을 했고, 그럼 화가 2배로 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불러서 다그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또 다가가서 어쩔 수 없이 또 사과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 말했죠. 30분까지는 너의 시간이지만 30분 이상은 선생님이 너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을 조금 세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이제 손을 잡고 더 늦지 않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손 잡고 가는 자체가 또 싫은지 또 이제 힘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하게 정상적으로 걸어야 되는데 가기 싫어하는 그런 걸음걸이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좀 인정사정 볼 것이 없죠. 저도 화가 많이 나 있었던 상태라서 정말로 뭐 군대도 아닌데 제가 선임이 된 것처럼 그렇게 명령조를 하는 거죠. 걸음걸이부터 바로 해. 한 2번 정도를 하고, 그래도 걸음걸이가 바꾸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좋게 설득을 해도 네가 안 되는구나 싶어서 달리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달려서
아이를 제가 힘들게 한 거죠.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 순간이 아이에게는 너무 노여운 순간이 돼버린 거죠. 엄마가 머리가 화가 끝까지 났고, 그리고 이제 설득도 아닌 그런 명령조로 하면은 어느 아이가 좋아할 아이가 없겠죠. 그래서 그날 아이가 노여워서 그런 또 노여움의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도 참 자꾸 뒤돌아보면은 제가 이제 나쁜 엄마로 이렇게 마음이 서니까 저도 같이 마음이 무겁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아이에게 조금 더 고분고분하게 말했으면. 하지만 하나님의 고난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상황이 정말 극한 상황으로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나의 인간으로서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감정도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부모도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루를 보냈었고 후회를 하면서 다음 날은 정말 무건수행을 해야 되겠다. 내 입이 문제인 거다 해서 말을 아끼자. 말을 아끼니까 상황이 더 극에 달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순간들을 조금 이렇게 견뎌왔었었는데, 그 다음 날은 조금 생각을 바꿨죠. 말을 아끼고, 그리고 그날 그 전날 너무나 지쳤기 때문에 내가 아이와 같이 동행을 하든 미행을 하든 내가 아이의 시선에 있으면은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아이와 같이 등교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먼저 보내자. 그리고 내가 10분 정도 뒤에 그 아이의 발자취를 그냥 걸어가는 거죠. 아이를 미행하기보다는 아이가 아이의 길을 걷고, 혹시라도 아이가 뭐 조금 뒤처져서 딴짓을 하지 않는지 그것을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그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먼저 보냈죠. 그날도 아이가 빨리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출발 시간이 늦었고, 아이에게 먼저 가라고, 뒤따라 간다는 말을 안 하고 먼저 가라고 말을 했었었는데, 문제는 이제 가족이었죠. 가족이 왜 아이와 동행하지 않느냐면서 걱정을 너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입장에서 나도 계획이 있다. 같이 가게 되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 아이가 고분고분 잘 따라오지 않는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가 더 불편해서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이 뒤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 걱정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세게 나갔죠. 말을 그만해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래도 내가 지금 5학년 때까지 같이 동행을 하지 않았냐. 내가 그 아이 특성을 알고 있다. 그렇게 이제 조금 실랑이가 끝나고 아이를 먼저 보냈죠. 보내고 저도 뭐 집에서 재촉했지만 뭐 5분이라도 빨리 나가면은 조금 걱정스러운 소리를 덜 듣겠지만
제가 정한 10분까지 꾹 참고 나서게 되었죠. 아이는 등굣길에 보이지 않았고 정말 뭔가 막혀있던 길이 뻥 뚫린 것처럼 정말 수월하게 그렇게 저도 아이가 지나온 길을 걸었죠. 그래서 이제 막히는 게 없으니까 엄청 빨리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아이는 그래도 30분 전에는 그 아이 알림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겠거니 싶어서 이제 교실로 가니까 아이가 정말로 교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좀 바뀐 거기 때문에 이것을 또 말을 안 하고 있기는 좀 그렇다 싶어서 담당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랑 같이 등교하는 게 어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다. 어떻게 좀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아이보다 제가 10분 늦게 학교를 가겠고, 그리고 이제 아이 알림이가 뜨면은 도착 문자를 드리겠다.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그것을 싫어하실까 했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선생님께 잘 말씀드리고 오늘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도 아이를 깨우고 아이가 조금 또 늦장 부리고 이럴 때는 좀 다그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각이 딱 되면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일찍 출발을 하면은 조금 늦장을 부려도 30분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각에 아이를 이제 다그쳐서 보낼 때 또 얘기를 했죠. 엄마가 네가 늦을까봐 잔소리를 좀 많이 했다. 잔소리 많이 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하고 잘가, 혼자서 잘가 이랬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아이를 굉장히 걱정스러워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에게 제대로 케어 못하는 것에서 좀 이렇게 참지를 못하시는 분인데 어제 그렇게 가족이랑 실랑이를 하고 저도 이제 저를 믿어주지 못한 그런 가족들이 좀 원통하고 그랬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다정하게 잘가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도 같이 잘 다녀와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또 내가 먼저 아이를 보내면 또 그런 왜 먼저 보내고 따라가지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같이 이렇게 마음을 맞춰주시니까 너무나 깊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죠. 엄마 진짜 믿어줘서 고맙다. 믿어주는 게 정말로 힘든 건데 그래도 엄마 생각 내려놓고 믿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먼저 출발하고 이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조금 10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방 청소 좀 해놓고 10분 뒤에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니까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중간에 조금 딴청을 했겠죠.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또 저는 일부러 다른 길로 갔었죠. 걔가 보이지 않는 길로 가고 느긋하게 천천히 걸어가고 했는데 이제 아이는 생각보다 빨리 학교에 도착을 했고 선생님한테 문자를 드렸고 그리고 뭐 문자 드리면 이제 전 집에 가도 되기는 하지만 그냥 좀
너무 또 엄마가 금방 보이지 않으면 또 선생님들의 그런 걱정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껏 이렇게 힘들었던 이런 환경들을 또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니까 좀 감사한 마음에 그냥 좀 운동장에 아이가 뭐 미리 들어갔지만 운동장에서 조금 한 5분이라도 조금 앉아 있다가 그렇게 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학교 입구까지 갔는데 이제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인사를 해주시는데 교감 선생님께서 아이와 같이 그 2명의 여학생이 동행해줬다면서 그 애들이 누구냐면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짐작을 하죠. 맨날 등교할 때 같이 만났던 애들이고 그냥 그 애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운동장에 가려다가 왠지 이게 발걸음이 아이가 이미 들어갔는데 그리고 선생님도 확인해 주셨는데 좀 들어가기가 좀 멋쩍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게 됐는데 참 제가 못하는 부분을 또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것을 또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 상황이 좀 가물가물하면서 그때 느꼈던 그 감정들이 좀 또 약간 이렇게 생각이 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일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또 제가 이제 정말 아침에 케어할 수 없을 때 아이를 또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등교를 정말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지는 또 지혜를 또 매 순간 주시겠죠. 근데 그 지금의 상황은 일단은 제가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섰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아이에게 하는 그 상황에 바뀐 그 상황을 접목시키기에는 좀 상당히 이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도 지금 끊은 상태고, 그것도 이제 한 6년 동안 했었었죠. 그리고 끊었다는 것을 또 학교에다가 통보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또 마음이 가볍지는 않지만은 아이를 또 이렇게 자립하기까지, 이것은 진짜 제가 믿음이 좋다기보다는 정말로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주지 않는 사람들은 옆에서 걱정이 엄청 커지죠. 걱정이 커지면서 또 저에게 이렇게 반응들이 오는데, 또 그것을 마음을 맞춰주시면은 또 조금 더 일이 수월하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정말로 쉽지도 않고, 없던 믿음을 또 있게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도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저희 할머니처럼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상황을 닥치게 해주시고, 그 길이 확실히 맞구나,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또 행동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앞날을 또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